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 단원 FM. 끝나지 않은 세월호 이야기.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안녕하십니까. 끝나지 않은 세월호 이야기 15번째 방송입니다. 네,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인간의 조건에서 모든 슬픔은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거나 그것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견뎌질 수 있다고 소설가 이자크 디네슨의 문장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슬픔이 없어진다고 선언하지 않아요.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건네는 이 이야기를 통해 그저 견딜 만한 일이 되는 거죠. 개인적인 순환을 겪은 사람이든 사회적 부정의로 순환을 겪은 사람이든 그 사람들 곁에 남아서 지속적으로 함께하는 사람이 가까운 관심과 연대의 마음이 순환을 조금씩 작게 조금은 더 견딜 만한 것으로 만들어줄 뿐이에요. 라고 말한 진은영 시인의 말이 우리 엄마들에게 많이 다가오는 말입니다. 그러면 슬픔이 안녕 잔나비의 노래를 듣고 오겠습니다. 이젠 다 잊어버린 걸 아니 다 잃어버렸나 답을 쫓아왔는데 질문을 두고 온 거야 돌아서던 길목이었어 집에 돌아가 누우면 나는 어떤 표정 칠까 슬픔은 손 안 들며 오는 건지 가는 건지 저기쯤에서 있을 텐데 이봐 젊은 친구야 잃어버린 것들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 가끔 뒤돌아보면은 슬픔하는 빛으로 피어 너는 나를 미워하고 그럼 내가 또 좋아지고 자꾸만 아른대는 행복이란 단어들에 몸서리친 적도 있어요 이봐 젊은 친구야 잃어버린 것들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 가끔 뒤돌아보면은 슬픔하는 빛으로 피어 저
네, 요즘 젊은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밴드 잔나비의 슬픔이여 안녕을 시작하는 곡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분위기를 꽉 잡고 시작을 하는 것은 뭔가 의미심장한 분이 나타나셨기 때문이지요. 우리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도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4.16 재단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박래군 상임이사님을 모셨기 때문인데요. 자, 인사해 주시지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두 분 어머니들은 뭐 회의할 때도 보고 네. 또 이제 뭐 공적인 어떤 이런 저기도 보고 사석에서도 보고 하다가 이렇게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만나니까 기분이 새롭습니다. 반갑습니다. 청취자님들, 저는 4.16 재단에서 상임이사로 일하고 있는 박래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렇게 인사만 하실 건가요? 예. 우리 청취자들께 박래군 하면 누구라는 것 좀 더 예.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제가 이제 그제죠. 그제 저 동생 추모식에 갔다 왔는데요. 네. 이제 80년대 이제 학생운동하고 노동운동하고 그러다가 88년도에 동생이 분신해서 죽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유가족이 됐고, 그래서 유가협에서부터 이제 인권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첫 번째 인권운동이 의문사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네네. 1970년대, 80년대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진짜 의문의 죽음을 어떻게 끌려와서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는 그런 죽음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하다가 처음으로 모인 게 전국적으로 모인 게 1988년 10월 달이에요. 이제 그때 가서 보니까 일할 사람들도 없고 의문사 자료가 하나도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거를 이제 어머니 아버지들을 붙잡아 놓고 밤마다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35 가족을 그때 인터뷰를 전부 다 해가지고 네. 최초의 의문사 자료집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의문사 자료집이 그 제목도 생각이 나요. 내 자식 죽인 놈들 제명에 못 살리라 하는 쌀벌한 제목이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이 인권운동하면서 처음으로 만든 자료집이죠. 네. 그때부터 이제 의문사 운동이나 이런 쪽으로 관련된 일을 했고, 다음에 저기 했던 게 이제 고문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이런 모임을 했고요. 의문사 진상규명에서부터 고문 피해자 그 지원 모임들 네. 뭐 이런 것들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90년대 초반에 네. 고문 피해자들 위한 트라우마 센터를 생각했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그때는 제가 이제 어리기도 하고 만약 제가 요즘 같았으면 어떻게 해봤을 텐데, 근데 이제 또 같이 일하던 사람이 또 이게 일을 또 그만두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걸 못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고문 피해자들 를 지원하는 그런 모임도 하고, 인권운동 사랑방에서 거기서 인권운동 사랑방이라는 인권단체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또 인권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애초에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의문사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주로 국가 폭력과 관련된 그런 현장, 국가 범죄와 관련된 이런 쪽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용산 참사 범국민 대책이 집행위원장하다 감옥에 가고 뭐 이런 거, 아니면 이제 저 평택 대출에서 이제 미군 기지 때문에 쫓겨나는 주민들과 같이 싸우다가 또 감옥 2번이나 갔다 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2014년 세월호 참사 났을 때 그때 어쩌면 자연스럽게 이제 결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래도 선배 위치에 있으니까 후배들, 단체에 있는 후배들 모아서 범국민대책위원회 만들고, 그게 이제 1년 정도 그렇게 가다가 이제 4.16이었대 지금의 4월 16일에 약속 국민이었는데 그걸로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예, 이렇게 좀 했고요. 요즘에는 4.16 재단 일이 제일 많고 제일 하고 그러지만, 또 이제 4.16 재단에서 여기 업무가 끝나면 전 저녁마다 거의 회의가 있는데 단체 이제 대표 맡고 있는 게 있어요. 이제 그 중에 지난 하반기부터 좀 하고 있는 게 손잡고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손잡고라는 단체인데요. 거기서는 이제 뭐를 하냐면 이제 노동자들이 이제 파업하고 그러면 엄청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든요. 한 개인한테도 뭐 수십억씩 떨어지고 노동조합한테 뭐 수십억 수백억 뭐 이렇게 하고 이러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너무 가혹하다 보니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죽기도 하고 막 그런 문제거든요. 이게 이런 살인적인 이런 거 제도를 바꾸자 하는 운동들을 8년 전부터 해오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작년에 이제
왜 대우조선 해양 하청 노동자들 파업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문제가 쭉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다가 이게 다시 집중 조명을 받는 이런 상황이 돼서 민주노총이나 이런 노동 쪽 하는 단체들하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노조법 2, 3조 개정 운동본부를 만들어서 지금 이제 국회 본회의에 이제 상정되기 직전에 있는 이런 상황까지 좀 했고요. 그런 일이 좀 많고 그 외에도 뭐 이런 저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4.16 재단 일을 제일 열심히 하고 있죠. 정말 많은 일들을 하시고 또 더군다나 동생의 그 억울한 죽음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시작을 하셨고 또 어려운 사람들 옆에 항상 박내군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은 안 그렇고요. 아니, 정말 많은 일들을 하시고 계시고 저희가 처음 만난 건 어쨌든 세월호 참사 때 박내훈 상임이사님을 만났고 이때 또 항상 앞장서서 했었는데 또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도 또 한 번 감옥을 가셨었죠. 감옥 가는 거 되게 좋았어요. 그때가 몇 번째였나요? 세월호 참사. 5번째인데요. 그게 마지막이었죠? 예, 아직까지 그 뒤에는 안 갔어요. 아, 네. 예, 예. 더 가시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가족들하고는 네. 이제 우리가 그 가족들은 그 팽목항에서 이제 올라가서 안산에서 이제 모여서 이제 유가족 대책위를 만들었잖아요. 네. 이제 그러고 있는 거와 별개로 이제 시민단체들은 참사가 나고 나서 다들 너무 힘들어했거든요. 근데 어떻게든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냐. 네. 그래서 이제 범국민 대책회의 같은 걸 만든 거죠. 그래서 세월호 참사 국민 대책회의라는 걸 만든 건데 그게 5월 뭐 여러 가지 논의들이 많으니까 그게 5월 20 며칠이에요. 5월 20일경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전부터도 유가족들하고 이제 만나려고 꽤 애를 썼는데 만나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이제 워낙 이제 이게 외부 세력에 대한 저희가 불신이 많았죠. 불신이 많아가지고 유가족들 만나려고 여기 그 와스타디움에 그때 이제 모임 네. 하고 있었잖아요. 네, 네. 거기 가서 이제 회의 끝날 때까지만 기다리고 그밤 10시 11시까지 무슨 뭐 시끄러워 막 계속 싸우고 큰 막 소리 나고 논쟁이 싸우고 뭐 이런 그래도 이제 기다리다가도 안 만난다 그래서 올라가기도 하고 막 이러기도 하고 네. 그러다가 그때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5월 8일 날 네. 5월 8일 날 그때 KBS 올라간 적 있죠. 네, 맞아요. 네.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우리는 그때 이제 그 범국민 대책회를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네. 갑자기 유가족들이 그 버스 타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KBS에.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올라온다는 거지. 그래서 농성을 해봤겠어요. 뭘 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랴부랴 해가지고 그때 또 5월 8일인데도 날씨가 되게 추웠어요. 네. 네, 추웠어요. 날씨가 추워가지고 무슨 담요 있는 거 가져와라, 뭐 뜨뜻한 물 끓일 수 있는 뭐 이런 거 가져와라, 뭐 저기 뭐 스피커니 뭐 이런 마이크 이런 것도 가져와라 다 모아갖고 거기서 이제부터 이제 지원을 하는데 유가족들 앞에 그냥 전면적으로 이렇게 사회단체인 양 이렇게 해서 나서면 또 퇴짜 맞을까봐 그렇죠. 우리 아닌 척하고 시민인 척하고 옆에서 있다가 그러다 보니까 또 절로가 강화문으로 그저 청와대 앞으로 갔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같이 밤새우고 그때 이제 당장 또 우리가 뭐냐면 밥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뭐밥 저기 할 수 있는 그 단체들 주변에 있는 단체들 전화하고 밥 가지고 오라고 하고 뭐 하고 그랬었죠. 뭐 그러면서 이제 만나고 이제 그게 처음 사실 만난 거 유가족들하고. 예. 그때 참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억울한 마음으로 갔었는데 또 이렇게 우리 그럼요. 상임 이사님처럼 그런 도와주시는 분들이 옆에 있어서 저희가 그때 여기까지 온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저 유가족들하고 조심스럽게 저기서 접근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제 외부 세력에 대한 뭐 이런 부분들은 그 되게 왜곡된 게 많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시민단체 등도 굉장히 격앙을 해서 본격적으로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을 해야 된다 세월호 이걸 가지고 그런 걸 설득하느라고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기조를 잡은 게 유가족들하고 같이 가자예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유가족들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건설이라고 해갖고 막 그 시끄럽게 싸우고 해가면서 만났고 다음에 1000만 서명 운동 받자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유가족들이 호기 있게 1000만 서명 운동을 벌인다 그랬는데 서명 운동 해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전국 조직에 딱 1000만 서명 들으니까 다 같이 하자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전국에 이제 버스 타고 다니고 뭐 이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유가족들하고 함께하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시작을 했지. 이런 상황이 그때 된 거죠. 도움이 많이 됐죠. 네. 어쨌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청취자들이 4.16 재단의 존재를 알고 있을지라도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상임이사님께서 이해하기 쉽게 예, 이 얘기를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가족협의회는 뭐고 4.16 맞아요. 연대는 뭐고 너무 4.16 많습니다. 재단은 뭐고. 근데 가족협의회는 가족들 모임이다 딱 오잖아요. 근데 4.16 연대와 4.16 재단은 지금은 그래도 덜한데 초기에는 엄청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그 4.16 연대는 쉽게 말해서 시민들이 가족들과 함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 같은 한 활동 단체인 거죠. 4.16 재단은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재원을 마련해서 재원을 가지고 이 활동들을 가족들과 이런 시민들의 활동을 지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족 피해자 단체와 시민들의 활동 단체와 재단 요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돼 있는 거고 4.16 재단은 2016년부터 이제 저희가 준비위원회를 만들었잖아요. 가족협의회 안에 네, 이렇게 맞아요. 만들었고 그리고 2018년 5월 10일 날 발족을 했어요. 근데 중간에 이렇게 길어졌던 이유는 그때 이제 그 박근혜 퇴진 촛불이 있었고 좀 준비하다가 중단이 됐었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늦어졌군요. 그런데요. 그 많은 분들이 그 세월호 특별법하면 네. 세월호 특별법은 진상규명 특별법만 많이 아시는데 진상규명 특별법 만들 때 같이 만들어졌던 법이 4.16 세월호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피해 지원법이라고 이제 각각 줄여서 얘기하잖아요. 네네. 거기에 보면은 그런 정부가 4.16 재단을 지정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위탁을 해서 이렇게 이제 뭐 국고 보조를 지원해서 이제 그 활동을 하도록 좀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른 데가 다른 재단이 그걸 맡아서 하면 세월호 가족들 잘 모르고 이런 데가 하는 것보다 우리가 재단을 만들어서 그거를 국가로부터 지정을 받자 이렇게 이제 했던 거죠. 네. 그래서 그것대로 해서 4.16 재단을 2018년 5월 10일 날 만들었고 2019년부터 공식 4.16 재단을 지정을 받은 거죠. 그래서 4.16 재단에서 좀 하는 일은 첫 번째가 추모 기억 사업이에요. 이게 이제 네. 특별법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이게 추모 기억 사업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각 추모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각 기억을 하기 위한 기억식. 이런 기억 행사들 이런 것들 순례길 쭉 뭐. 하고 그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 지원 사업들 피해자들이 활동하는 것들을 이제 지원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여기에 법적인 이런 부분에서는 진상규명 활동을 지원하는 건 없어요. 네, 맞아요. 그래요. 그런 부분들은 좀 없지만 어떻든 이런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진상규명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진짜 그 후원자들이 후원하는 이런 부분들 가지고 이제 그 후원금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하면 했지 이렇게 이제 국고보증금 갖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안전문화 확산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 이제는 안전문화가 굉장히 좀 많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 의식들 고취하고 그래서 이제 시민들을 상대로 안전 정책 공모도 하고 시나리오 공모도 하고 또 이제 그 학술 연구도 하고 안전 강사들 이렇게 양성하고 이런 일들을 또 하는 거고요. 그리고 법에는 없지만 저희가 또 재단을 만들면서 중요하게 생각한 게 그때 이제 세월호 참사 때 희생되신 다수의 저희들이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청소년들의 그런 꿈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도 해보자 해서 크게는 4개 범주의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사육계단이 정말 중요한 일들을 하는군요. 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청소년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 또 꿈을 또 많이 좀 키워줬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번 기회에 좀 말씀을 드리면 4.16 꿈 지원 사업 같은 게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개인들 또 이렇게 2명 이상의 팀들 이렇게 신청을 청소년들한테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자기들이 기획하는 걸 실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멘토도 붙여가지고 자기들이 계획했던 사업들 무슨 어떤 사람들은 여행 간다 아니면 뭘 창작을 해보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갈수록 지원자가 많긴 한데 그래도 이제 이 청취자들
특혜를 좀 드려야 되잖아요. 네. 팁을 드려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매년 초에 공고가 나가니까 여기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지원은 다 끝난 거죠? 올해는 끝났죠. 연초에 이제 다 네, 청취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416재단에서 청소년 꿈 지원 사업을 합니다. 잘 기억하고 있으셨다가 딱 공모 사업이 딱 뜨면 바로바로 신청해서 네, 많은 청소년들이 네, 꿈을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신청을 받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또 노래 듣겠습니다. 윤도현의 흰수염 고래 듣고 오겠습니다. 작은 연못에서 시작된 길 바다로 갈 수 있음 좋겠네. 어쩌면 그 험한 길에 지칠지 몰라. 걸어도 더딘 발걸음에 너 가는 길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말을 해줘. 숨기지 마. 너론 자가 아니야. 우리도 언젠가 흰 수염 고래처럼 헤엄쳐 두려움 없이 넓은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더 상처받지 마. 이젠 울지 마. 웃어봐. 너 가는 길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말을 해줘. 숨기지 마. 너론 자가 아니야.
말씀 끝에 윤도현의 흰 수염 고래를 함께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흰 수염 고래처럼 힘차게 유영하는 그런 힘을 가져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선곡을 해봤습니다. 박내군 이사님 말씀하신 내용 그 가운데 저희 가족들과 긴밀하게 하고 있는 일들도 있죠. 예. 재단이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궁금할 것 같아요.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뭐 저희가 뭐 피해자들하고 사실 이제 저희 재단이 만들어질 때 이제 처음에 이제 이게 출연한 게 가족들이잖아요. 네. 가족들이 한 가정당 500만 원씩 출연해갖고 이제 기금 만들고 거기에 시민들이 출연한 걸로 만들고 해서 재단이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사실 그 출연하신 그 출연자분들 기금을 출연하신 분들이 재단의 주인인 거죠. 이렇게 해서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재단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가족들이 자주우지하는 이런 게 아니라 국민의 재단을 만들자 해서 이렇게 공적인 재단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 이제 4.16 재단이 이게 지정을 받을 수 있었겠죠. 그 중에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기억 추모 사업이라든지 이게 피해자 지원 사업이 있는데 피해자 지원 같은 경우는 그 의료적인 그런 치유 이 부분은 이제 안산 온마음센터가 맞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뺀 그 피해자 지원 사업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가협에서 이제 엄마들 4.16 공방을 하고 또 뭐 이제 목공방도 하고 또 뭐 이런 여러 거의 사업들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근데 영국이나 이제 뭐 4.16 합창단 같은 경우는 안산 온마음센터가 주로 많이 지원을 하는데 네. 이제 그 외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가족들하고 의논해서 많이들 하고 특히 이제 기억 추모 사업들, 생명안전공원 만드는 사업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아주 긴밀하게 협의해서 갈 수밖에 없죠. 그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그 재난 참사와 관련한 추모 사업은 제대로 된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좀 가족도 굉장히 답답하고 저희들도 답답하잖아요. 이게 네. 내년이 10주기인데 아직 첫 삽도 못 뜯었다. 근데 굉장히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여태까지 재난 참사와 관련된 추모 사업은 사실 되게 어렵다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다른 그런 그 뭐 열사들이니 뭐 이런 저들도 뭐 어려웠었지만 이 재난 참사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보상금 주고 덮어버리는 게 일수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 안 보이는데 위령탑, 추모탑 하나 달랑 세워놓고 네. 또 맞아요. 뒤에 관리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삼풍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 삼풍백화점 거기에 그 현장에 그 아크로비스타 왜 네. 윤석열 네. 대통령 부부가 엄청나게. 살았다는 데 거기잖아요. 그 고급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거기 502명이 죽은 현장인데 그러니까. 거기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대신 시민 양재 시민의 숲이라고 있어요. 거기 한가운데에 사람들 하나도 안 보이는데 거기에 위령탑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저때까지 그런 식이거든요. 이런 재난 참사와 관련돼서 마지못해서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원하고 뭐 하고 그러니까 추모탑은 만들어지고 하는데 이렇게 사람들 안 보이는 그쪽이 깊숙이 다들 다른 거 다 그래 이렇게 해놓고 관리도 안 되고 이런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 이제 우리가 여기 그 화랑유원지 쪽으로 네. 추모공원을 만들겠다. 이게 이제 돼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뭐 늦어지고는 있지만 돼가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의 그런 추모 사업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5.18도 그때 광주 시내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곳이잖아요. 네, 맞아요. 저기 전태일 열사 거기 가보셨잖아요. 전태일 열사 같은 경우 왜 거기 갔냐면 1970년인데 그 마성모란공원이라고 하는 그곳은 네, 네. 옛날에 서울에서 찾아가기 너무 힘든 교통도 불편하고 이런데 일부러 규장 보내듯이 사람 못 찾아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이거든요. 그것을 역사를 바꾸는 사업인 거죠. 그러니까 뭐 쉽지 않겠죠. 여태까지 이제 계속 국가에서는 공무원들은 선례가 없다 뭐 한 거였잖아요. 그런 걸 뚫고 여기까지 어떻든 국민들의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가면서까지 온 거라서 답답하지만 정말 여기서 첫 삽을 또 여기 들어선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그런 추모 사업에 새로운 저거를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아픈 역사일수록에 그냥 지우거나 멀리하거나 이러면 그게 반복이 되잖아요. 그 옆에 바로 두고 이게 이제 그렇지, 기억해야 되고 기억하고 봐야 되고 교훈을 삼고 이렇게 되면서 성찰하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냥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생명연구원 만드는 사업들도 상당히 저희들은 긴밀하게 의논해가면서 이렇게 해가잖아요. 근데 생명연구원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목포에 있는 그 목포
그 세월호 세월호 선체. 선체도 또 보존해서 또 하려고 네. 그러고 네. 선체 거기서 이제 나온 유류품도 어떻게 보존할 거냐 그것 때문에 이제 계속 그 네. 회의도 하고 점검도 하고 또 뭐 보존 처리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여태 지금까지 그런 게 재난 참사 관련해서 없었다. 네. 근데 이렇게 그거 이제- 처음에도 우리 아이들 음. 정부에서는 정말 보이지 않는 곳으로 그럼요. 맨 처음에 부지를 몇 군데 맞아요. 저도 음, 알아요. 했을 때 정말 억울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세월호 참사 났을 때 그 얼마 안 지나서 행안부에서 그때 행안부였죠. 행안부가 저걸 가져왔을 때 안행부였다 그때는 안행부였는데 그때 진짜 추모공원과 같은 그거를 유가족 때는 몇 가지 안을 저기 맞아요. 제시하고 그랬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이걸 덮으려고. 세월호 참사 묻어버리려고 그랬던 건데 이거를 이게 공식이거든요. 공약이거든. 네. 공식인데 이 공식을 깨고 넘어온 게 세월호 가족들인 거죠. 음. 그러면서 세월호 가족들이 자부심도 가져야 돼. 그거 저희는 힘들지만. 분노로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맞아요. 부모들은. 네, 네. 어쨌든 우리가 아직 해야 할 일도 많죠. 그렇죠. 그리고 재단과 함께 여러 가지 일들을 아직도 추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그만큼 또 재단이 지금 세워진 지 벌써 5년이 올해 5년째죠. 네. 네. 6년째로 된 6년째 접어든 거죠? 예, 예. 네. 그리고 우리 세월호 참사가 내년이면 10주기를 맞이해요. 그렇죠. 우리 10주기 내년에 맞이할 10주기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또 상임위 시장님께서 또 예.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10주기가 뭐 아직 많이 남았죠. 아직 많이 남았는데 지난번에 이제 5월 24일 날 10주기 위원회를 발족을 했어요. 10주기 위원회 발족을 해놓고 이제 그 사업을 구체화하는 좀 과정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10주기를 벌써부터 준비하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이게 해야 될 게 되게 많더라고요.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하자고 그러는데 지금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정부나 여당 이런 데서 계속 하는 게 뭐 몇 번씩의 조사기구도 만들고 뭐 9번인가 조사를 했다 뭐 공식적인 조사를 했다라고 했는데 그동안 나온 게 뭐냐 진상규명 된 게 뭐냐 이러면서 이제 이태원 참사 그 특별법 만드는 것도 반대하는 여론을 이렇게 막 조성하고 그랬잖아요. 이게 아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결정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침몰 원인이나 이런 거 같은 거에 대해서 아주 확정적인 그런 걸 못 만들어냈지만 밝힌 것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싸웠기 때문에 성과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정리하려고 그러잖아요. 정리를 하고 또 남은 건 남은 거대로 이거 밝히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가족들이 모아오는 자료들부터 지금 정리를 하고 있고 꽤 많잖아요. 세월호 초기부터 사참위 자료까지 해가지고 쭉 많은데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면서 지금 전 요게 그 4.16 연대에서 이번에 이제 그 사참위 이제 분석 보고서도 나왔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면 이제 적극적으로 좀 알리려고 그래요. 이게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진상규명하자라고 했던 것들 중에 이만큼은 밝혔고 이만큼은 못 밝혔다. 못 밝힌 거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걸 포기하는 순간 우리 사회는 더 위험해질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되니까 우리 포기할 수 없고 또 책임자 처벌 지금 당장 법적인 한계니 또 이런 사법부의 한계니 권력의 한계니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계속 외치고 가야겠다. 지치지 말고. 근데 우리 가족들이 너무 지치고 그래서 힘들 수 있는데 이런 것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억 추모 사업들도 이제 매년 이렇게 좀 해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내년에 한번 여태까지 하면 10년 동안 해왔던 걸 한번 모아보기도 하고 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쳐서 이제 안 하는 데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시민들이 이런 것들 다시 이제 각 지역에서 좀 할 수 있도록 이게 좀 모아보고 다시 활성화 시켜보고 이러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는 세월호 참사만이 아니라 뭐 이제 이태원 참사까지 포함해서 다른 재난 참사까지 우리가 품고 가야겠다. 우리가 억울한 죽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네. 뭐 이런 것들까지 해가면서 기억 추모 사업들을 좀 만들어 보겠다는 좀 생각이 좀 있고요. 그리고 생명안전공원과 관련된 사업들도 한번 생명안전공원을 우리가 같이 시민과 같이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캠페인도 하면서 거기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한번 제안을 해볼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화적인 사업들도 좀 하는 거예요. 영화도 만들고 네. 백서도 만들어보고 이런 것도 좀 하고 하는 게 너무 많은가? 이렇게 하고 엄청 지가 이제 많죠. 4,616명 합창단. 416 4,160명을 네. 모아서 이런 대규모 합창단도 만들어 보겠다 해서 문화 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시민들과 함께 하는 사업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우리 10년 동안 세월호와 함께했던 사람들 한번 모아보자. 다 흩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저 팽목항에서부터 진도실내체육관, 광화문, 뭐 청와대, 국회 이런 데서 계속했고 광화문에서도 이제 놀이공 해갖고 전국적으로 또 퍼져나갔고 뭐 이랬잖아요. 10년 동안의 어떤 이런 스토리들 모아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 사진으로 모아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영상으로도 있을 수 있고 자기가 또 음악이나 또 뭐 미술품 만든 것도 있잖아요. 이거 한번 전부 모아와서 거기다가 이제 그런 희생되신 분들의 그런 유류품까지 해서 기억박람회 이런 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해서 한번 모아볼까. 그러면 뭔가 진짜 큰 게 나올 것 같잖아요. 기억박람회 같은 경우에서 안산에서 이제 그 주기 때 10주기 때 먼저 하고 전국 순회 전시 같은 것도 한번 해보자. 이런 걸 하면서 아 이게 이제 다 끝난 일이 아니다.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일이다. 함께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만들어 가볼까. 그 등등 굉장히 많은데 생각이 안 나요. 그래도 10주기를 맞이해서 예. 굉장한 많은 계획들이 예. 지금 우리 이사님 머리에서 다 나오신 거죠? 아니에요, 그럴 일은 없고요. 우리가 이제 집단지성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작년부터 이제 이렇게 연대 뭐 가협 재단 쪽에서 이렇게 또 안산시민연대 이렇게 살려 안산시민연대 있잖아요. 이렇게 같이 모여서 계속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토론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랬던 걸 결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내는 건데 중요한 거 하나 빠진 게 뭐냐면 우리가 10주기 때는 정말 희생되신 분들이 우리 그때 이제 세월호 참사 나고 나서 4.16 이후는 그 전과 달라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안 달라졌잖아요. 달라진 거 아무것도 그러니까 없죠. 달라진 걸 하나 만들자. 네. 좋아요. 생명안전 기본법 만들자는 거예요. 좋아요. 생명안전 기본법은 법안은 좀 만들어놨고 네. 법안은 국회에 이제 계류 중인데 발의는 돼 있는데 이게 국회의원들이 여기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생명안전 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의 안전과 관련된 재난 안전과 관련된 이런 법들이 많은데 법제들이 많은데 거기에 피해자 권리가 이거다라고 규정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정부나 이런 애들이 아니죠. 정부나 공무원들에서는 이거를 마치 이제 그 시혜를 주는 것처럼 자기들 임의대로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줬다, 어떤 때는 보상 줘. 이런 식으로가 아니라 이건 피해자의 권리로서 이런 거 해줘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를 알아야죠. 지금 재난 참사가 나면 이거 무슨 정보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게 그냥 사정해야 겨우 알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알 권리 그래서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진실을 추구할 권리, 정의를 그래도 책임자를 처벌할 권리 이게 권리로서 좀 명확하게 법적 권리로서 해놓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게 안전과 관련된 영향평가 제도를 한번 도입을 하자. 이게 이제 규제 하나라고 해가지고 규제 철폐하면 되게 좋은 것 같지만 그러면서 거기에 안전과 관련된 규제도 도리어 그건 강화돼야 되는데 그걸 없애버려요. 그럼 더 위험한 사회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마치 환경영향평가 제도처럼 어떤 정책, 법 이런 걸 시행할 때 이게 안전과 관련돼서 악영향을 주는지 이런 걸 검토하도록 하는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아마 세월호 참사 가족들이 제일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뭐냐면 상설적인 독립적인 조사 기구를 만들자. 이게 무슨 재난 참사 나올 때마다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때야 조사 기구를 여야의 정치적 타협에 의해서 만들어지니까 이게 말로는 독립성이지만 독립적이지 못하는 거죠. 전문성도 없고 그러니까 아예 상설적인 독립기구를 만들자라고 하는 내용들이 주 내용들이에요. 이런 법 하나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제 그 생명안전 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운동본부도 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 하반기 한번 세게 푸시를 좀 해보려고 좀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위한 첫 발자국으로는 생명안전 버스를 가려고 그래요. 하는 게 되게 많은데 네, 맞아요. 생명안전 버스는 뭐냐면 이번에는 6월 29일 날 첫 번째 버스가 출발할 거예요. 그러니까 재난 참사 현장을 그 주기에 맞춰서 그 지역별로 또 좀 엮어서 이렇게 이제 재난 참사 피해자들하고 그 여기 원하는 활동가들 또 시민들하고 생명안전 버스에 타고 거기 현장에 같이 가서 수봉식도 하고 피해자들 얘기도 들어보고 그리고 이제 생명안전 기본법에 대해서도 설명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의견을 모아보는 거죠. 지금 피해자 연대도 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나가는 게 올해 6월
29일. 6월 8일, 6월 7월, 8월, 9월, 10월 그래서 5번을 좀 가려고 그러고요. 이번에 첫 번째가 6월 29일 날 삼풍백화점 그 추모일이거든요. 그래서 삼풍백화점 거기 위령탑 거기 가서 추모식도 하고 현장도 가보고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이 또 뭐냐면 시랜드 참사가 있는 날이에요. 시랜드 네. 참사 때 이제 그래서 저쪽 송파구에 거기 또 추모공원 뭐 안전재단 또 어린이 안전재단이 있고 네. 이제 그쪽에도 가보고 참사 현장은 공사를 좀 하고 있어서 시랜드 거기 갈까 말까 좀 한번 고민을 좀 해보려고 좀 그러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보는 거죠 매년. 그래서 7월 달에는 7월 18일 날이 그 태안 해병대 네. 그 해병대 캠프 있었잖아요. 그때 네. 5명의 그 공주사대 부고 학생들이 희생됐잖아요. 그때가 이제 10주기가 되는 그때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같이 이제 저희가 이번에 재단에서 또 거기 책도 만들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하면서 같이 이제 이런 식으로 돌아보면서 생명과 안전에 대한 이런 것들 사람들 생각을 또 해보도록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서 재난천사 피해자 연대도 만들고 피해자 권리공센터도 내년 1월달에 또 이제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할 일이 엄청 많네요. 네. 이거를 재단과 연대와 그렇죠. 가족협의회, 네. 뭐 4.16 안산시민연대 뭐 이렇게 해서 하려고 이제 전국적인 그런 사업을 하려고 조직체를 만든 게 10주기위원회다. 이렇게 보시면 근데 될 것 꼭 같습니다. 정말 국민들한테 필요한 법안인 것 같아요. 그럼요. 꼭 통과시켜서 정말 피해자는 정해지지가 않은 거거든요. 누가 예. 내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나도 언젠가는 피해자가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런 법안이 있으면 더 관심 가져서 그렇죠. 근데 이제 갈수 생명장 우리가 있도록. 기본법이잖아요. 이게 기본법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방향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럼 이게 이 기본법이 시행이 되려면 구체적인 법이 또 만들어져서 시행이 되니까 첫 단계를 잘 저기 해놔야 되는데 여기에 요것도 되게 어려운 게 피해자 권리 인정해주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서부터 다 하나하나 그러면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만든다는 거 이게 우리는 바라지만 이 정부 안 해주려고 그러지. 국회의원들 안 해주려고 그러죠. 맞아요. 뭐 이런 것들서부터 해서 다 이게 그만큼 여론들이 시민들의 지지와 맞아요. 여론이 있어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만들어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들어요. 10주기 어쨌든 이런 10주기를 기해서 이런 무지무지한 계획이 무지막지하죠. 네, 엄청 많은데요. 예. 그럼 시민들은 어떻게 참여하고 또 예산도 엄청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예산은 어떻게 돈좀 마련하나요? 돈 모아 다니고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재단에서 네. 특별 기금이 있었던 게 좀 기본이 있고요. 그리고 네. 저 가족협의회에서도 이제 백서 만들기 위해서 만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그거 있기는 해요. 기본.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많은 저들이 보니까 대충 지금 우리가 계획한 것만 5억 정도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와, 그러고다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거 말고 각 지역과 부문과 단위들에서 자발적으로 또 뭐 해보고 싶다고 해서 지원 요청 들어올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5억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 건데 뭐 해서 이제 어떻게 뭘까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하반기에 이렇게 좀 시민들에게 좀 시민위원으로 10주기 위원으로 참여해주자고 이렇게도 좀 할 거고요. 그래서 시민들로부터도 좀 하기도 하고 단체, 단위 노조, 각 재단들, 뭐 기업들도 좀 이런 거 우리 안전한 사회 만들자고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큰 기업들도 기업들이 좀 해주고 그러면 이거 뭐 쉽게 해결할 텐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 눈치 보지 말고 삼성을 기업들도 어떻게 한번 공격 한번 해봐요. 공격이 아니라 공략. 공략을 좀 해봐요. 거기들 다 기업들에서 이제 저가 있잖아요. 사회공헌 기금 같은 게 네. 네네. 이게 사회공헌 기금이잖아요. 우리 그러니까요.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 그래서 이게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서 꼭 세월호 참사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참사들 너무 많거든요. 이거 같이 기억하면서 보다 안전한 사회로 나가기 위한 우리 의지들을 모아내고 그걸 구체로 표현하는 이런 거니까 삼성이든 대기업든 말로만 안전하지 말고 이런 게 참여하면서 이런 우리 기업들도 이런 안전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한다라는 거 보였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죠? 시민들과 또 그게 공기업들도 그런 게 또 참여해야지. 약속이 되는 거라서 약속을 한 것도 지키도록 우리가 또 할 수 있잖아요. 또 우리 그 기업 상품도 다 쓰잖아요. 삼성 그렇죠. 거, 대우 거. 예. 다 우리들 공생 정말 할 얘기 공인데. 많네, 그죠? 그죠? 질문 다 끝났네, 그죠? 정말 상임이사님 모셔놓고 하니까 예. 정말 시간이 한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벌써 한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거의 다
아직도 안 왔대는데요. 그렇군요. 네. 아유, 그러면 앞으로 정말 아까 생명안전 버스 네.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예. 이제 6월 29일부터 갈 건데. 그래서 다음 그럼- 주에 우리가 어. 모집 공고 나갈 거예요. 아, 모집 공고. 웹적으로. 그럼 예. 시민들도 원하면 참여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 무조건 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아, 근데 이게 평일날이라 어. 평일날이라 많은 사람들이 못 오실 거예요. 휴관에서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그러니까, 예, 예. 뜻깊어서 네. 글쎄요. 그 이게 앞으로 인원이 현장을 넘치면 어떻게 해요? 글쎄 그런 고민이죠. 버스 한 대인가요? 2대는 불러야 될 것 아니 이제 같은데. 보면서 가늠을 해보려고 버스 한 미리- 대인지 두 대인지 그래서 그거 한번 그저 실무 담당자한테 그거 한번 가늠해 보라 그랬어요. 피해자 연대 쪽에 일단 피해자들이 세월호 가족들을 비롯해서 피해자 연대를 모인 단위들 있잖아요. 그쪽에 참가할 사람들 우선 하고 그래서 혹시 이제 단체들에서도 같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4.16 연대 이런 데 쪽에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다가 좀 해보고 지금 그 어느 정도 가늠이 되면 이제 네. 버스를 한 대로 할지 두 대로 할지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시민들 모집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거기에 아직 계획이 오늘 아까 오다가 점검을 했는데 불충분해서 다시 이제 그걸 보완 안 하고 얘기 좀 해놓고 왔어요. 네. 어쨌든 지금까지는 이제 10주기 우리 재단의 사업 그리고 과협 연대가 하는 이런 사업들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상임이사님이 이런 우리 4.16 재단 일만 하시지는 않잖아요. 여러 가지 거의 전적으로 4.16 재단 전적으로는 하시지만 그래도 또 어려운 곳에 가서 또 같이 예. 단식도 하시고 지금 네. 그렇게도 하시고 하잖아요. 건강은 예. 괜찮으신가요? 이게 괜찮습니다. 단식한 거는요. 네. 지난 겨울에는 저기 국회에서 이제 열흘 단식하다가 이제 부정맥이 와가지고 이제 중단되고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노란봉투법, 네. 노조법 2조 3조 개정 이게 이제 우리나라 노동 현실이 되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럼 이제 고용 형태도 엄청 바뀌었고 간접 고용, 뭐 특수 고용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노조법이 만든 게 1953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7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 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이 안 맞죠. 그렇죠. 그리고 이걸 악용해 사용자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노조법 2조에 보면 사용자 범위를 확대를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야 이런 그 원청들이 이제 하청 주고 뭐 간접 고용 되는 그럼 여기 하청 노동자들이 자기네를 고용한 그 업체한테 얘기해봤자 이거 저기 바지 사장이야 이 사람들은 아무런 권한이 없어. 결국 원청하고 교섭을 해야 되거든요. 교섭하게 만들자 이런 것들이 핵심이에요. 이런 것들을 좀 하기 위해서 그때 좀 단식을 했었고 최근에는 이제 나흘밖에 안 했는데 저기 민주유공자법 유가족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한열, 박종철, 네. 전태일 이런 분들이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희생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민주화 운동 유공자가 아니에요. 법에는 우리나라의 법에는 그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네. 그리고 그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네. 뭐 참전용사인 이런 분들 그다음에 민주유공자가 있도록 돼 있는데 이 민주유공자에는 4.19와 5.18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개별로 싸우다 돌아가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에 대한 그런 없는 거라서 벌써 24년 전에 그 법이 발의가 됐는데 계속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유가족들이 왜 배은 시어머니도 돌아가시기 전에 그 민주유공자법 만들려고 그렇게 네. 했었는데 근데 이제 몇 분 안 남으니까 연세가 많아지니까 다 돌아가시고 또 계셔도 유가족들이 병중이라서 나오지도 못하고 몇 분 안 되시는 분들이 아니 하도 안 되니까 국회에서 법 통과가 안 되니까 이분들이 단식 농성을 먼저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가족들이 릴레이로 하게 되는데 저도 유가족이니까 가서 평일날은 우리 재단 사업이니 뭐 일이 많으니까 못 하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연휴 때 맞아서 4일 동안 했었죠. 어쨌든 연세도 있으신데 건강 챙겨가면서 예, 알겠습니다. 너무 많은 일에 그래서 예, 또 건강해야죠.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건 제가 세월호 네. 우리 가족들한테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건강해야 진상규명도 하고 그렇죠. 책임자 처벌도 하고 네. 안전사회도 만들 수 있다. 같이 건강해요. 예, 같이 건강합시다. 끝까지 같이 가시려면 같이 마지막으로 박내군 하면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빨리 현역 은퇴해서 소설 써야 되는데 끝까지 함께 하기로 해놓고 은퇴 생각하시면 안 되지. 앞으로 10년은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10년인데 앞으로 함께. 10년이면 내가 70대 넘도록 지금은 아니, 100세 70부터잖아요. 시대예요. 70부터. 무슨 말씀? 그렇지. 네. 100세 시대인데. 네, 그러면 하셔야지, 이제 거의 저희가. 다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더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은데 다음에 네. 또 만나서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뭐 더하래. 더해요? 왜 자꾸 늘어나 왜 고무줄이요? 5분이 남았어요? 아 그렇게 그렇게 많이 남았군요.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저희 야 라디오의 달인이시는 우리 그러면 이제 상임사님께서 우리 두 분께서는 요즘에 네. 제일 고민하는 게 뭐예요? 제일 고민이요. 예. 이런 기회에 이제 우리 청취자들한테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어쨌든 저희 고민은 또 10년이 다가오는데 네 계속 제가 이 자리에서 또 할 수 있을까? 네. 네 언제까지 네. 이렇게 하고 있을까? 예. 네 왜 나에게 그렇게 어떤 생각하세요? 힘이 남아 있을까? 가끔가다 그런 게 생각이 들긴 해요. 내가 과연 이거를 끝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맞아요. 생각. 예, 예, 예. 그리고 요즘 생각 든 거는 어쨌든 얼마 전에 이제 어쨌든 저희 어머니 한 분이 맞아요. 아이들 돌아가셨죠. 곁으로 갔잖아요. 맞아요. 그 이후로 음. 점점 더 이런 생각이 가끔 더 자주 드는 것 같더라고요. 글쎄 말입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서 이거를 더 글쎄. 길게 가져갈까? 예. 이런 고민들. 맞아요. 있습니다. 요즘에 부모님들이 다 무기력하게 네. 지금 지내고 있고요. 예. 좀 뭔가 모르게 음. 좀 그런 공허함 이런 게 있어요. 뭐 맞아요. 자꾸 막 기억력도 떨어지고 아. 이런 말 실수도 그건 자연스러운 거야. 말 실수도 많이 하고 막 이런 게 그러니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길게 갈 수 있을까? 예. 우리 아이들한테 나중에 갔을 때 음. 제대로 이렇게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왔다라는 거를 부끄럽지 않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정말 많이 들고요. 예. 자꾸 힘이 막 약해지니까 모든 게 다 이제 막 나아지게 되는 그런 자꾸 막 내가 이제는 그만할 때가 됐구나. 이제 뭐를 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진상규명 지금 지구도 지금 사참이 그것도 다 지금 종료가 되고 하는 바람에 지금 다 무기력한 상태가 돼 있거든요. 그게 제일 지금 상태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저도 맞아요. 굉장히 그냥 먼 산만 바라보고 있는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요, 저도 이제 유가족이잖아요. 네. 근데 유가족들은 사실 당해보지 않으면 참 모르는데, 맞아요. 근데 이제 유가족은요, 그런 것 같아. 숙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풀어야 될, 해결해야 될 숙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는 유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래서 이제 동생이 내준 숙제를 가지고 지금 6년 차 이제 인권 활동가 한 거예요. 저도 이제 무기력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뭐냐면 기껏해서 좀 전진시켜 놓으면 그 다음에 보수 정권이 확 후퇴시키고 맞아. 막 이런 거를 계속 할 때마다 너무 분노스럽고 내가 여태까지 뭘 해왔나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근데 이게 또 이렇게 그리고 또 어떻게든 꾸역꾸역해서 버텨내면서 또 왔잖아요. 이게 돌아서 보면은 그 권력이 아무리 부수려고 했던 것들 그것도 실제 그렇게 탄압하고 퇴행시키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런 중에도 진전이 있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역사를 갖다가 이제 역사가들이 역사는 나선형으로 발전한다라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역사는 스위치백 방식으로 좀 발전한다. 이게 이제 스위치백은 뭐냐면 이제 지금은 그러게 안 넘어가지만 예전에는 저기 왜 청량리에서 정동진 갈 때 무궁화를 타고 가잖아요. 밤에 네. 타고 가요. 근데 이제 오늘 깨서 보면 기차가 뒤로 가. 있어요. 거기 뒤로 가는 들어가면서 앞으로 갔다 뒤로 네. 갔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높은 산을 험난한 산을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뒤로 가면 야 우리 뒤로 간다. 이거 큰일 났네. 이게 아니죠. 뒤로 가면서도 결국 고도를 더 높여가면서 결국 넘어가는 거다. 역사는 그래서 그렇더라. 그렇게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탄압이나 이런 것들이 권력의 탄압이나 이런 게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가 박근혜라고 하는 그런 거에서 생생하게 봤죠. 네. 감옥에 갔어요. 이명박도 그 짓을 하다가 이명박은 이명박이 한 그때 이제 일베를 키운 거 이런 것 같은 게 진짜 나쁜 거죠. 놈이에요. 박근혜 같은 경우도 좀 보수단체 이게 지원도 하고 막 지원해줘. 그러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다 감옥에 갔죠. 감옥에 갔다 왔어요. 또 왔는데 이 사람들은 그래서 되게 얼마나 불명예스럽게 이게 된 이런 거죠. 뭐 그래서 저는 권력이 그렇게 탄압을 한다 하더라도 당장은 힘들고 뭐 한 거 한다라도 우리가 유가족으로서 포기하지 않으면 저는 앞으로 갈 거다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필요한 건 뭐냐면 유가족들이
제일 또 문제가 뭐냐면 유가족들이 세상에 자기 아픔이 가장 크니까 이게 사람들을 이렇게 열지를 못해. 아, 내 맞아. 마음을 열지 못하고 뭐 하고 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다른 시민들에게 다가오는 시민들한테 나하고 좀 다르거든. 이런 그렇죠. 거를 포용해주고 그래야 되거든요. 이기는 방법은 내 편을 많이 만드는 거거든요. 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옳다면 이 옳은 길에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야 되고 트라우마도 이 지지와 응원 속에서 트라우마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완화되는 거죠. 완화되는 그래서 거죠. 내가 살 힘을 얻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지금 10년 동안 초반에는 되게 많았는데 점점 없어졌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다 사라진 게 아니라 그 중에 상당 부분이 다시 이렇게 좀 만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일 네. 수 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과 10주기 때 한번 다시 마음을 나누면서 다 모아가면서 마음들 모아가면서 힘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주옥 같은 말씀 어. 잘 들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네, 상미사님의 원하시는 노래 예. 소개하고 네, 가겠습니다. 예, 이거 저 5.18 때 좀 꼭 5.18이면 제가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네. 광주천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어, 예, 광주천 이번에는 광주에 가서도 그 노래를 못 들어가지고 여기서 광주천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사회 운동을 하게 된 게 사실 광주 5.18 때문에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5.18과 관련된 광주천 이게 네. 많이 생소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네. 들려드리고도 싶고 해서 네. 이 곡을 선곡해봤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불러라 내 온갖 서러움 더러움 내 굴욕과 수모 불러라 내 온갖 서러움 보리방귀 불러라 호남벌 부르는 길 내 아끼고 짓밟히는데 불러라 내 온갖 서러움 도리방귀 불러라 구리쳐